긴급신고 열립니다. 어느 날 경찰에 걸려온 신고 전화. 네, 여기 이제 어린 학생이 옆에 도와달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거든요. 어린 학생이 도와달라고.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그런 걸 확인 안 됩니까? 엄마래요, 엄마 여자. 엄마인 것 같다 이거죠. 엄마와 누나가 쓰러져 있다는 어린 학생의 신고였지요. 예. 이분 혹시 지금 의식이 있어요? 네, 의식 없어 보이고. 이거 엄마랑 누나 2명이라고 하거든요. 어린 학생이 엄마 누나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잠시 후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집에 들어가 시신을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엄마 자세는 무릎을 꿇고 그대로 절하듯이 네, 이렇게 이 자세로 이렇게 엎어져 있었죠. 시신의 자세가 이상했죠.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 상황. 이 상태로 거의 뭐 움직임 없이 상태인 거 아닙니까? 출혈 이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자기가 이게 찌르거나 뭐 배에다가 이렇게 찌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제 누워 있든지 아파서 이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당한 느낌, 엎드려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또한 다른 방에서 발견된 누나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는데요. 거의 상반신이 불에 탄 상황이었고 눈이 한쪽 부분이 이제 부어 있었고 이도 이제 한 개만 이제 탈골이 됐었고. 완전 잔인하죠. 참 어린 고등학생 여자의 얼굴을 태웠다는 자체가 저는 잔혹한 살해 방식과 폭행의 흔적. 후두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에 경찰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죠. 타살이죠, 타살. 타살 의심이 이어진 와중 사건 관련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했던 아들. 네, 여기 이제 어린 학생이 옆에 도와달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거든요. 아들은 사건의 충격 때문인지 이상 행동을 보였고 엄마하고 누나가 이제 죽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건지 비틀비틀거리고 벽에 이제 부딪히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굴었죠. 계속 말도 이상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하고 잠이 온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좀 이상해가지고 그때 인터넷 검색도 하고 한편 경찰은 주변인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세림이 친구들 이렇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조사를 했는데 이때 딸의 친구가 진술한 내용 중 수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카톡한 내용을 보면은 오타가 상당히 많았어요. 바로 아들과 똑같았던 딸 채림의 증상. 아무리 요새 애들이 줄임말 많이 쓰고 이상한 하여튼 저희 어른들이 모르는 그런 말 많이 쓰더라도 또 그때 오타 있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오타가 너무 많아서 이상했죠. 그리고 이때 몸에 좋은 거래서 먹었는데 어지럽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경찰의 눈에 들어온 의심스러운 표현. 그래 몸에 좋은 거래서 먹었는데 그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 누군가 줬다는 거잖아. 이에 누군가 약을 먹인 거라 의심이 되고 장난 아닌데. 양배인가 아니까 양배인가 아니면 채림이하고 김하나 씨는 부검하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약성분이나 검은 성분은 다 나올 테니까 빨리 소변하고 혈액하고 다 채취해야 되겠네. 이후 현장에 침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죠. 방범창도 다 소개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었고 출입문도 전자도어락이고 이래가지고 파손한 적도 없기 때문에 외부 침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 면식범일 가능성을 고려하는데 만약 범인이 제3자가 들어갔다면 범행을 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범행 시간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없었거든. 빌라 내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때 주무셨어요. 경찰이 튼 엄마의 생전 통화 녹음 파일. 이 뭐 1층이야? 우리 집, 다 왔어요. 분명 또렷하고 경쾌한 목소리였죠. 이 뭐 1층이야? 우리 집, 다 왔어요. 억수로 경쾌한 목소리였거든. 내 가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30분 후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예. 30분 후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이 뭐 1층이야? 우리 집, 다 왔어요. 엄마와 난 잘라고 늦습니다. 완전 틀린데? 김하나 씨 술을 너무 많이 먹었네. 뭐지?
이에 경찰은 엄마의 마지막 통화 상대 위층 이웃을 용의선상에 올렸죠. 저 왜 있지? 일단은 그 사람은 용의선상에 둘 수밖에 없죠. 제일 마지막에 피해자를 만난 사람이니까. 한편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요. 부검 결과 약물이 저 몸에 장기에서 검출됐다고 저희들한테 이 동일 약 성분이 여체 사람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 가족에게 약물을 먹인 거였고 하나 씨나 채림이나 뭐 처방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처방받은 게 없어요. 그럼 누군가 준 거잖아. 이상했던 시신의 자세가 설명이 됐죠. 체내에 어떤 정신과 약물들이 들어왔고 이제 저항이 격렬하지 못한 상황에까지 신체 조건이 맞춰진 상황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방어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지만 못 일어나고 무릎을 꿇고 심지어 현장을 정리한 흔적까지 발견되는데 기네스 맥주캔을 보면 닦여 있어요. 표면이. 뭔가 저희가 물티슈를 닦고 나면 물기가 굳으면 뭔가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닦여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DNA를 검출하지 못했고 거기서 우리가 DNA도 세 곳 다 했는데 피해자 DNA는 안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여기 닦았구나. 현장을 훼손을 했구나. 그렇게 현장 훼손으로 증거를 찾지 못하자 경찰은 아들의 진술에 집중했죠. 그 당시에 이제 유일한 생존자죠. 그 중학생 아들. 도라지청 물을 먹었다. 사건 당일 아들이 먹었다던 도라지청. 약을 탄 도라지청을 먹은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들은 직접 실험을 해보는데요. 정신과 약. 똑같은 도라지청 2스푼, 3스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정 시간을 교반을 시켰습니다. 동일 색이 나오는지. 자, 한 세번 되겠습니다. 네. 그러자 나온 색은 보라색. 문득 보면 보라색 낫다고 할 수 있겠다. 확실히 이게 청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쭉 달라진다. 이후 아들에게 그날 먹은 도라지청 색을 물어보죠. 네가 마신 도라지청이 색깔이 핑크색이야, 보라색이야, 아니면 노란색이야? 이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경찰들. 그때는 좀 확신이 들었죠. 이제 무조건 뭐 수면제든 뭐든 약이다. 약 성분을 먹이고 사람이 저항하지 못할 상태로 만들어 놓고는 충분히 그 정도의 범행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경찰들은 약물 처방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찾았고 이 약물 처방을 받은 사람이 범인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내 한 사람으로 추려졌죠. 그저 10명이 나왔는데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알리바이가 다 확인됐고 남은 거는 이제 없는 것이. 그건 다름 아닌 주무셨어요? 엄마의 마지막 통화 상대였던 이웃이었고 진짜? 예, 뭐 1층이야? 우리 집, 예, 다 왔어요. 곧장 피의자 압수수색을 시작하는데요. 까칠한 반응과 함께 문이 열렸고 곧이어 경찰들은 샅샅이 집안을 뒤졌죠. 옷에 이제 혈흔이 남아있지 않을까. 뭔가 분명히 놓은다. 단서는 놓은다. 바로 그때 피의자 집에서 발견된 엄청난 약들. 많이 보관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약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봉지에 안 먹는 약을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바로 피해자들의 몸에서 검출됐던 약물과 똑같은 것들이었죠. 한 첩에 5알이 들었는데 그 나머지 4알이 그대로 피해자들 몸에서 다 나왔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오면서 범인인 게 더욱더 높아졌죠, 가능성이. 뒤이어 피의자 가방에서 절구공이가 나오고 그거는 부엌에 있어야 되잖아요. 가방에는 그 물건이 들어있을 수가 없거든. 심지어 거기서 약물 성분까지 나왔는데요. 절구공이 그 밑에 부분에서 약 성분이 나왔는 거라. 그때는 뭐 이제 쾌재를 불렀죠. 이거는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내서 준 거다. 도라지 집에 타서. 뭐 그렇게밖에 결론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범인으로 거의 확신한 상태에서 시작한 피의자 조사. 그때 이경훈 형사가 조사를 받았고 뭐 앞뒤가 안 맞는 진술, 뭔가 숨긴다는 진술, 뭐 이런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사건 순서상 분명 피의자가 봤어야 할 딸. 김하나, 김채림 분은 뭘 하고 있었어요? 딸내미는
채림이가 22시 54분에 CCTV로 먼저 들어간 장면이 확인됐는데 엄마한테 마라샹 거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채림이가 먼저 빌라에 들어가고 3분 후에 엄마가 들어오고 좀 이따 마라샹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채림이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채림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못 봤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피의자는 그중에 딸만 보지 못했다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삼촌 이모 그 사람은 체리를 못 봤대. 마라샹궈 도착하는 보고 엄마 들어온 것도 보고 근데 체리를 계속 못 봤다. 또한 조사 도중 아들을 통해 피의자의 옷을 들었고 뭐 입고 있대 하니까 하얀 반팔 티에 영어로 적혀 있는 가슴 쪽에 영어로 적혀 있는 뭐 그 입었는데 그 맨날 입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옷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옷 없습니다. 뭐 아닌데요. 나는 이것만 입는데 초록색 내고. 누구 말이 맞는지 CCTV로 확인을 하게 되죠. CCTV를 통해 아들의 진술이 맞던 걸 확인했죠. 말하고 똑같이 흰 티에 글자가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전날 또 보니까 또 입고 있었어요. 이에 피의자는 뒤늦게 인정하는데요. 티셔츠를 입고서 본인 집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건 사실 인정합니까? 하지만 찾을 수 없는 옷의 행방. 우리가 CCTV로 본 그 옷이 발견되면 거기에 당연히 범행 흔적이 남아 있을 거고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리가 뭐 쓰레기통에 다 뒤졌는데 옷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피의자에게도 옷을 물었지만 뻔뻔한 거짓말만 하죠. 여기 옷 어디 있어요? 지금 아무도 찾아본 게 없어요. 그때 옥상에서 관리소 달리는 계속 인터뷰 보면 옷이 이거만 옷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답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조사받는 자체가 정말 진짜. 그리고 피의자의 옷과 함께 사라진 또 다른 증거. 그게 현장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없었던 게 한 개 있죠. 없어졌다면 왜 없어졌는가? 그게 범행 도구로 사용됐거나. 바로 사망한 딸의 휴대폰. 채림이 휴대폰. 딸의 상처로 봤을 때 휴대폰이 범행 흉기로 의심됐죠. 채림이가 얼굴에 상처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이빨이 한 개만 탈구가 됐거든. 이빨이. 그거는 야구방망이에 의한 탈구는 힘들고 뭔가 뾰족한 물건 그러면 휴대폰으로 때렸으면 그 휴대폰에 자기 증거가 남을 거고. 이에 경찰들은 사라진 휴대폰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휴대폰 찾으려고 화장실 변기까지 다 확인했거든요. 환풍기 있잖아요. 환풍기도 다 열어서 확인을 하고. 하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휴대폰. 휴대폰은 지금 안 나오죠? 지금 못 찾겠어요. 휴대폰은? 못 찾겠어요. 휴대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쓰레기 봉지에 버렸는가 싶어서 쓰레기 봉지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일일이 다 확인을 해도 발견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야산까지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죠. 아무 데서도 안 나오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경찰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평소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이렇게 최대한의 자기 이제 역량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더 했던 것 같고 주변 거리까지 샅샅이 수색하는데요. 현장에 다시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에 이제 노용사랑 이제 가보자. 그 전날부터 계속 나오고 싶더라고요. 건물 근처를 모조리 뒤지던 그때 담배 피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계속 또 찾고 있는데 병이가 henching 부르대. 하수구에서 휴대폰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곧이어 하수구를 열고 휴대폰을 꺼내는데요. 15시 간절히 찾고 있던 딸의 물건임이 분명했죠. 전에 이게 알고 있었던 그 채림이 휴대폰 뒤쪽에 그 헬로우키티. 고생했다 교환. 이후 바로 국과수로 보내진 딸의 휴대폰. 해소는 안 되게 중요한 증거니까 그 묻어 있는 그 머리카락까지 수거해가지고 그대로 봉인해서 이제 국과수로 보냈던 거죠. 그 당시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그렇게 증거를 찾아낸 와중 피의자는 여전히 딸을 보지 못했다 주장하는데요. 집에 본에 올라갈 때 김하나, 김채림 그분은 뭘 하고 있었어요? 딸내미하고 식사하니까요. 그러나 CCTV에 찍혀 확실한 딸과 엄마의 귀가 시간. 이미 저희는 다 확보하고 있었는데 뭐 CCTV로 들어오는 거. 난 뭐해? 이 멀쩡이야?
우리 집 예 나왔어요. 그렇다면 딸을 보지 못했다는 피의자의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었고 최림이가 먼저 들어옵니다. 최림이를 못 봤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뭐 이상하다. 끝까지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 볼 수가 없거든. 이에 딸과 격투가 있었음을 짐작하죠. 근데 엄마는 봤다 하고 체림이 못 봤다는 거는 체림이와 격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체림을 보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부인한 것 같아요. 하지만 피의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최소한 자기가 약을 탄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는 게 맞거든. 근데 그거조차 인정을 안 하고 심지어 확실한 증거인 약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부인하는 피의자. 본인이 정신과 약을 도라이처럼 음료수에 타서 김하나 가족을 다 먹인 후에 누가 믿었어요? 당신이 뭐냐고. 자기 똑같은 거 갖다 훔치고 나는 아닙니다. 그 약은 명은 똑같은 약 명은 사람은 먹는다니까. 그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자신과 자기 아이도 도라지청을 먹었다 거짓말을 하고 근데요, 본인하고 있으니까 도라지청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계속 거짓말할 겁니까? 뭐라고요? 너무 화나죠. 진짜 화났죠.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세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느꼈죠. 이거는 뭐 말로써 뭐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증거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 사건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하수구에서 발견했던 휴대폰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나왔다고? 네, 체력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뭐고? 감정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하나도 안 나왔다. 어디 수가 있노? DNA 검출이 안 됐어. 아니 뭐 지문도 없고. 이에 범인이 먼저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알았죠. 근데 체림이 유전자까지 안 나왔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뭐 씻었든지 증거 인멸한 거지. 이후 휴대폰이 발견된 곳에 CCTV를 확인하지만 택도 없다. 근데 너무 어두워서 하필 그곳만 딱 찍히지 않았는데요. 너무 멀리 있었고 일단 CCTV가 화각은 거기를 비추고 있는데 하필 또 나무가 현장을 탁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리하는 장면은 이제 확인이 안 됐죠. 그렇게 수사가 막힌 와중 피의자의 녹음 파일에서 수상한 통화가 발견되죠. 휴대폰은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 녹음 파일 다 들어봤거든. 집에 갔어? 아무도 언니 집에 왔어. 언니 집 갔어? 내가 가는 것도 모르고 저녁에 몰랐다잖아. 아침 9시까지 있잖아. 김하나 목소리 아주 말투 오늘랑 비슷하네. 피해자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누군가와의 통화 내용. 어느 순간 김하나처럼 발음을 못하고 어물어물거리고 얼마 뒤 경찰은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을 불러 당일의 기억을 물었는데 도라지청이라고 내가 보면 도라지청이라고. 도라지청과 어눌한 말투. 근데 검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말소리가 어눌하니까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빨리 가봐라.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사 중인 사건과 너무 똑같았죠.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라. 그때 이제 소름 착 끼쳤지. 약을 먹인 후 귀중품을 훔치는 수법. 이 모녀 살인 사건처럼 혹시 이 사람을 물이든 차든 커피든 어디에 이제 약물을 타가지고 뭐 재워서 잠든 상태에서 훔치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거 이것도 18대입니다. 예. 이게 돈이 제법 많겠네. 이에 피의자의 전과 조회를 해보는데 조회 한번 해보고 가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나왔던 거죠. 벌써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피의자. 자기가 다니고 있는 종교 성도하고 그 불협화음 때문에 그 결과로 처벌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제 상황 또한 도둑질을 유추하게 만들었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가족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못 갚아서 가족 간의 갈등도 나오고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 돈을 만들어 오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 그렇게 진실이 드러나는 와중 확실한 증거가 나왔죠. 리스가 DNA가 훨씬 많다. 그리고 타협 반응이 나왔고
바로 딸의 이불에서 나온 피의자의 DNA. 재림이 방에서 이제 탄화된 이불이 있었는데 그 이불에서 피의자 DNA가 나왔습니다. 그건 딸과 격투 중 묻었을 피의자의 타액이었는데요. 타액은 나중에 만취가 되는 게 아니고 반항하다가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래 이불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현상이 있으니까. 하지만 피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를 부인했고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만 있어가지고 옆에 앉아서 보다 보면 누가 있을 수도 있고 피자는 계속 집에 가서 뭐 말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DNA 양하고 피자의 주장하고 완전히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살아남은 아들이 이상하지 않냐며 말을 돌렸죠. 본인은 엄마하고 누나 이런 또 범인으로 생각합니까? 계속 부인하는 피의자에 경찰들은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했고 부인을 하는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어요. 거기에 인근 빌라 세대원들 200몇 세대를 다 탐문하고 건빵도 거의 300군데 넘는데 일일이 다 한 두세 번씩 갔을 거라. 그런 와중 피의자의 도주나 죽음을 우려해 감시하는 일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자살 우려도 있고 도망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눈으로 확인하면 걸릴까봐 이제 핸드폰 들어가지고 상황 확인하고 다시 사람이 들어가거나 하면 이제 직접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경찰들의 노력이 날로 더해졌고 과학수사관 고생 많이 했죠. 감정물도 한 360점 정도. 일반 사건에 100군데로 나누면 이건 한 300군데 정도로 해달라 그런 죠. 어느덧 사건 발생 74일 후 드디어 그날이 됐는데요. 올 것이 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 판사의 피의자 신문을 통해 구속이 결정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날. 일단 법정에 도착한 후에 그 국선 변호인하고 상담할 끼거든요. 상담하고 판사하고 만나서 얘기할 끼거든. 이후 담당 형사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2시간이 20시간 같고 이틀 같고 참 계속 그때 법원영장계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죠. 구속 됐습니다. 끝내 진실을 밝혀내서 기고만장했던 피의자를 구속시킨 경찰. 피의자는 이랬거든요. 우리 보고 밝혀내보세요 이랬거든요. 지금이라도 사실에 대해 저에 대해서 깊이 피해자들이 응수한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 모습이 너무 싫었거든. 자기가 2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 하나 없이 우리 그랬죠. 알겠다, 밝혀보겠다. 그렇게 부산 양정동 사건은 마무리되는데요. 근데 끝까지 묻고 담배도 피우고. 한편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 이곳 평택. 보엠 두갑 있는데? 피해자는 여자를 만났다가 봉변을 당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피해자가 평소 마사지 관련해서 알고 지낸 여자를 불러서 집에서 둘이 술을 마셨어요. 출장 마사지 온 애가 어렸거든요. 이제 만 20살? 그러니까 요걸 빌미로 해서 남자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미성년자 아니냐. 쇠파이프로 때리고. 여자까지 공범인 전형적인 강도범죄 수법. 전형적인 강도범죄인데 출장 마사지를 빙자해서 들어갔다가 상대방 남자를 이제 성폭행을 했다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뺏어가는, 보통 여자가 가담하지 않고서는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거든요. 이에 경찰은 여자를 먼저 찾았죠. 그리고 여자 통화 내역 있잖아. 한 달 봐가지고 거기서 다 통화 다 뽑아내고 긴급통신에 올려버려. 여자 거 실시간. 공범이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자 3명을 다, 얘네들 셋을 다 집어넣어야 돼. 이후 범행 전후 움직임을 살피는데 이제 여자애를 이제 우리 공범으로 딱 잡아놓고 긴급통신에 걸어놨잖아요. 이동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범행 전후로부터 쭉 다. 그때 어때? 왔다. 카톡. 찾을 것 같아요. 차번호 나왔어? 범인들의 차량 번호가 떴고 거기에 여자의 얼굴이 정확히 찍혀 있었죠. 여자 차 타고 있네. 나이스. 피의자는 총 3명. 수사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피의자가 1명일 때랑 2명일 때랑 3명일 때가 달라요. 다 완전히. 따는 거를 또
딴 애들이 또 몰라야 되거든요. 알면은 그날부로 이제 잠수함이 이제 최대한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서 3개 팀을 동원을 했죠. 그렇게 추적을 시작한 경찰들. 잠시 후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케이스 찾았거든요. 케이스 찾았어? 용의 차량을 쫓아 한 명을 잡아냈죠. 그 렌트카 차량 위치를 쫓아가서 그 렌트카 운전하던 사람을 잡은 거죠. 이제 차량 수색하니까 차량에서 이제 범행 당시에 이제 피해자한테 강취했던 카드, 뭐 여권, 신분증, 사시미 칼도 나왔고. 그런데 차에서 발견된 또 다른 범죄. 근데 체포할 때 얘네들이 그 필로폰 소지가 나왔어요. 그렇게 피의자들에게 범죄가 추가되고 용의 차량에서 잡은 한 명은 확인 후 그 자리에서 체포됐는데요. 걔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한테 전송을 했더니 얼굴이랑 헤어스타일 다 맞대 피해자가. 아 그 새끼 맞는 거 같아. 씨발 새끼. 이제 추궁을 하니까 공범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가 같이 갔었다라는 거는 시인을 했고 자리에서 체포를 하게 된 거죠. 곧이어 다른 2명의 위치도 파악됐죠. CCTV 좀 잠깐 보여줄까? 잠깐만. 하지만 방금 나간 거라고? 10분 전에. 10분 전에? 그럼 우리 와 있는 상태에서 나간 거 아니야? 우리 왔을 때 간 거예요. 왔을 때 간 거다. 어떻게 알았는지 휴대폰을 끄고 사라진 피의자들. 폰 꺼졌어요. 어? 폰 꺼졌어. 꺼졌어? 네. 아. 사실 아까 전 공범을 체포할 때 한 여자가 같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왔어요. 네. 그 남자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네. 알고 보니 그녀가 피의자들에게 연락을 한 거였죠. 오빠 차분이야. 차에 철거대 찾아왔어요. 뭐라는지 몰라요. 지금 불안해서 경찰서도 불러야 돼. 경찰이 이제 쫓고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도망을 쳤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이제 여성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남자 거는 이제 끄지는 않았어요. 이후 경찰은 남자 피의자의 휴대폰을 추적했고 천안에서 빠졌나 본데. 좀 더 쭉 직진하면은 모텔 들었어요. 2.3km 남았어요. 2.3km? 잠시 후 수색 끝에 차량을 찾아내는데요. 거기에 이제 강력 1팀하고 6팀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 주변 모텔촌 수색을 하고 있었고 먼저 가서 수색하던 직원들이 차를 찾은 거죠. 차에서 내려서 모텔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렇게 피의자들이 숨은 모텔을 확인한 경찰. 맞네. 왔다. 맞아.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모텔 안에서 이렇게 인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음 단계는 현장 검거였죠. 와, 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 야. 가만 있어. 곧장 긴급 체포까지 이어지는데 강도상해죄로 지금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어저께? 얘 신체 수색도 아직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얘가 어떤 흉기를 어디에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한 팔로 짚고 이제 일어나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팔 집은 손으로 주머니에 손 가면 거기서 뭐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 화장실에서 발견된 약들. 약 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바로 있네. 변기 옆에 있던 파우치에서 담았던 봉지하고 뭐 주사기 경찰관이 들이닥치니까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인멸을 하기 위해서 변기에다 내리려고 했다 이렇게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3명의 피의자가 모두 잡혔죠. 36시간 내에는 긴급체포 이제 승인 건의를 바로 하고 그다음에 또 걔네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이후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는데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해요? 아니요. 인정하지 않아요? 현장에 언제 왜 처음에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12시인가 12시 넘어서 때였나 다급하게 데리러 오라고 그러는 거야. 오히려 피해자가 몹쓸 짓을 시도했다는 진술. 다급하게 빨리 와달라.
술을 원래 잘 안 좋아하니까 먹는데 갑자기 먹었는데 자기가 그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갑자기. 그러길래 야 그럼 뭐 농건에 뭐 이거 홍당은 진짜 엄청 큰 거라고 하면서 왜 넣었다고. 그러니까 너는 생각한 거야? 근데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덮치려고 했다? 네. 사실 3명의 피의자들은 이미 입을 맞춰둔 상태였고 얘네들은 처음에 어떻게 입을 맞춰서 왔냐면 그 피해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공범한테 날 도와달라 구해달라고 이제 연락을 했고 다 인정하면서 이제 돈인데 지금 돈이 없으니 내일 뭐 낮에 며칠 뭐 해가지고 몇 시에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1,000만 원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지금 줄 수 있는 돈을 줘라. 카드를 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알려주길래 그냥. 돈과 카드도 뺏은 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준 거라고 주장하죠. 피해자 카드를 가져간 것도 피해자가 자기네들한테 미안하니까 스스로 줘가지고 그 카드를 가져가가지고 돈을 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 거죠. 3명이서. 그런 와중 여자 피의자는 제대로 조사를 받지도 못하는데요. 조사 받을게. 안 한다고? 말하는 그런 있고 그런데 약에 취하면은요 약간 몽롱해하고 눈빛이 촉촉해요. 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요. 새벽에 그럼 하고 를 부른 사실이 있는 거야? 너 안 되겠다. 좀 깨고 조사할까요, 그냥? 이거 깨고 안 깨고 해야 그러니까 너도 마음 좀 추스리고. 진짜 네 말을 못 알아먹겠어 지금. 조사 중단해. 결국 중단되는 조사.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구속영장 신청하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36시간. 구속영장 시간을 맞추려면 빠르게 진술을 들어야 하는 상황. 그다음에 청구하는데 48시간. 이 기간을 채우려면 조금 쉬고 내일 또 언제까지는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진술을 안 하니까 그 진술을 어떻게 해야 깨는지. 이에 경찰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면 자백을 받으려고 하면 그 구속으로 모으는 이제 형사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답답해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은 그거 되나요? 뭐? 어느 정도 체력 받으시는 건가요? 거래하지 말고. 거래할 생각도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가 잘못한 거 얘기하고 간다 생각해. 피의자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형사. 아니라 형사님 진짜 생각하기 저는 그게 뱃살만 하지 마. 하고 싶은데 하지 말고 네 입맛대로 안 해줄 거니까는 가. 그리고 그 옆엔 피의자를 달래주는 형사가 있는데요. 그럼 그 옆에서 얘를 갖다가 달래주면서 또 이렇게 왜냐면 계속 압박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왜? 싫어? 편하게 얘기해. 왜? 뭐가 문제? 뭐 어떤 게 걱정돼서 그래?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게 이제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자 한 명이 먼저 입을 열고 걔가 여기 뭐가 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그걸로 협박해도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 1,000만 원 더 받으러 가자. 이랬던 거야. 1,000만 원 아닌데 돈을 더 받으러 가자. 거기까지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진술을 이용해 다른 피의자를 압박하죠. 내가 돈을 받아주겠다. 그러니 함께 가자. 네 말이 맞는 거야? 아니 그거는 약간 받아들였고요. 카드를 주면서 야 이거 절대 안 걸려. 돈 뽑아. 라고 했대.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예, 그게 맞아요. 그러면 자기만 혼자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백했구나.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후 술술 자백을 하는데 쇠파이프를 이제 가까이 가서 탁 치는데 머리 맞았죠. 쇠파이프를 들고 그럼 1,0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내놓으라고. 이는 이제 TV 밑에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 돈 갖다 약을 샀어요. 그렇다면 다음은 약을 구한 경로를 찾아야 했죠. 어디서 구했느냐.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자 나온 한 남자. 어떤 남자한테 샀다. 근데 이 남자의 상선이 평택 풍력배 애들이다. 조사해보니 조폭 셋이 약에 연관되어 있었고 평택 지역 이제 조폭이 한 3명인가 등장을 했고요. 이들과 피의자들을 연결시켜준 여자 한 명까지 추가되는데요. 같이 투약을 한 여자애가 또 하나 나왔고요. 그 3명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여자애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 피의자가 되는 거죠. 이후 휴대폰 추적으로 발견한 차량. 도피를 도와주는 남자의 핸드폰으로 추적을 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화물차를 타고 이동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곧이어 편의점에 차가 세워진 걸 확인했고 이마트 24를 들려? 부대리 방향에 이마트 24 편의점. 그 순간 저 다마스 아니야? 다마스 있지? 체포하자. 수갑 있지? 바로 범인들을 체포했죠. 일로 와. 야, 경찰이야, 체포한다. 나와. 너희 지난번에 너 현행범 체포하고 너 체포업자 체포한다. 오히려 도와주고 있게 야. 얘 끌어내 채워.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야, 끌어내 채워. 내려. 다 알고 왔으니까 끝났어 이제. 수갑 갖고 와, 수갑. 이후 남은 놈을 잡기 위해 조사가 이어지는데 누구랑 모텔에 있고 그랬어? 잘 몰라? 한번 잘 생각해봐. 누구랑 개연성 있는지. 이때 한 명이 약을 공급하던 조폭과의 트러블을 밝혔고 그리고 그 조직폭력배도 그 위에서 이제 공급해주는 애가 있는데 조직폭력배를 건너뛰고 왜냐하면 수수료가 나가니까 바로 받아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제 그게 조직폭력배한테 걸렸어요. 확인한 결과 그 말이 사실임을 알았죠. 그 모텔에 가서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방에 들어갔다가 야구 배트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이 됐고 그 외에도 이제 딱딱 잘 맞아 떨어지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 상선으로 이제 수사를 넓혀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약 공급자인 조폭을 추적하는데 뭉겼다. 420으로. 안중읍, 안중리 292 다시. 하지만 앞서 잡힌 피의자들을 통해 이미 추적을 알고 도주한 상태. 그런데 이때 벤츠다. 어디? 저 벤츠요. 쫓고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맞다. 맞아? 차 발견. 차 발견. 누가 발견? 안중오거리. 오케이. 안중오거리 가시죠. 아 빨리 와. 아무튼 온다. 우리 옆에 지난다. 잠시 후 차를 향해 경찰들이 붙었죠. 지금 내렸다. 자, 지금 따면 딱 좋은데. 따, 빨리 딸만 해. 딸만 하면 따. 둘이 따 그냥. 따라. 그리고 바로 조폭을 체포하는데요. 네, 제가 찍을게요. 안 도망가요. 그래. 이후 차에서 발견된 약과 야구 배트. 현웅아. 네. 이거 압수 좀 해. 들어있는 거야 하나는. 여기 사진 찍었다. 있었어요? 찍었어 이거다? 야구 배트. 수색 천천히 해도 되니까 잘 보세요. CCTV에서 봤던 배트와 같은 거였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김***한테 빠따 한번 친 적 있죠? 그만 때리지 않았는데. 아니 하여튼간 들어간 적 있죠? 그 야구 빠따 저거 맞아요? 때리진 않았다. 곧이어 휴대폰도 싹 압수했고 요거 주사기. 휴대전화 하나, 둘, 셋, 넷, 5대. 예. 다 본인 차량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사건 피의자는 한 명만 남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조직의 실질적 관리자였죠. 실질적으로 얘가 그 조직을 관리한다라고 알고 있죠. 이미 많은 범죄를 저지른 상태였고 워낙에 범죄가 많아요. 마약으로 수배도 돼 있고 집에도 살지 않고 현재 소재지도 불고 차도 3번 바꿨고 핸드폰도 3번 바꾼 사람이에요. 경찰이 가진 정보는 범인의 차량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벤츠 차량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차량이 이제 여자친구 집으로 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어요. CCTV로. 이후 여자친구 집에서 발견된 범인. 쟤 아니야? 저거 같은데? 뒤로 가봐. 맞다. 얘다. 이에 경찰은 안전한 방법을 택했죠. 을 하는 애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문을 뜯거나 개방하면은 이걸 뭐 화장실 변기에 버린다거나 뭐 이런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나오는 거 최소 안전하게. 그렇게 잠복 5시간째. 집에 불이 꺼지더니 누군가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데 바로 경찰들이 기다린 범인이었죠. 추워라. 어디 경찰서 왔어? 긴 잠복 끝에 마지막 범인까지 검거한 경찰들. 지금 본인 맞아? 체포영장? 맞습니다. 관리법위반으로 체포하는 거야.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공범들 잡아와가지고 포렌식을 했는데 걔가 너무 많이 등장한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관련 범죄자들이 추가됐죠. 운반이죠. 이제
운반책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건건한 거죠. 그 여자가 결국은 이제 같이 투약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나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상선이 면회를 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처음에 강도상해로 시작한 게 3명이고 10명이 나서 중에서 현재까지는 7명이 구속돼 있는. 나머지 또 추가로 검거해야 될 게 지금 아직도 남아있어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체포 현장과 끝없는 잠복의 연속.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도 경찰들은 수사를 끝까지 멈추지 않는데요. 우리 팀원들한테는 이게 강력 형사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그 자신감, 자부심. 멋이 폭발하는 형사들의 수사와 강력 범죄 수사 현장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그냥 뭐 우리 팀 멋있죠. 멋있다. 국가수사본부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가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배정훈 PD의 첫 OTT 연출작인데요. 오직 웨이브에서만 시청 가능하며 어떤 연출도 가공도 없는 100% 리얼 수사 다큐멘터리입니다. 강력범죄 수사 현장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정말 현장감을 그대로 살린 작품인데요. 물론 사건 자체만으로도 흥미롭지만 수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들과 함께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엄청난 흡입력으로 다음 화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죠. 긴박하고 초조한 현장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때의 쾌감 등 마치 현장에 같이 있는 듯한 리얼함은 잘 만든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재밌다는 평이 절로 나오는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 중 부산 모녀 사건은 현재 재판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내용으로 무죄 추정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여기까지 국가수사본부 1에서 3화 소개해드렸고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웨이브에서 이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 Oh